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등속 원운동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8, 그림 2-8을 좀 보죠. 접선 성분과 법선 성분을 갖는 물체 운동, 곡선 운동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예로서 가장 간단한 예가 될 수 있는 등속 원운동 부분을 좀 보죠. 네. 등속 원운동 부분을 좀 봅니다. 반지름이 R인 이 원을 따라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 운동한다고 보겠습니다. 회전수를 N으로 놓죠. RPM, 분당 회전수, 레볼루션 퍼 미닛, 분당 회전수. 분당 회전수를 알면은 각속도를 알 수 있죠. 그죠? 각속도. 각속도는 오메가로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각속도의 기본 정의는 시간 변화에 대한 각변이량이죠. 시간 변화에 대한 각변이량. dt분의 d세타입니다. 기본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죠. 라디안 퍼 세크니까 경우에 따라서 뭐 RP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RPS 이렇게 라디안 퍼 세크. 그러니까 이제 RPM 레볼루션 퍼 미닛이니까 이거를 라디안 퍼 세크로 고쳐요. 그러면 회전수를 각속도로 표현해 놓은 거다 이거죠. 그러면 1분에 60초니까 60분에 한 바퀴 돌아요. 레볼루션 한 바퀴 돌아. 1회전 했어. 그러면은 360도가 되겠죠. 그럼 몇 파이 라디안이야? 2파이 라디안이죠. 2파이 라디안. n 바퀴 돌았어. 그러면 이 n에다가 2파이 곱해주면 n 레볼루션을 라디안으로 고칠 수 있는 거죠. 그게 2파이 n이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해서 각속도를 구할 수 있죠. 회전수 n을 이용해서 각속도 오메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60분의 2파이 이렇게 해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트랙을 따라서 원형 트랙을 따라서 돌아요. 회전 운동을 해. 그러면 회전 속도는 이렇게 원의 접선 방향으로 잡을 수 있죠. 그 속도를 v로 놓겠습니다. v 이렇게. 등속 원운동이니까 원을 따라서 돌 때 이 원주상에서 접선 방향, 그죠? V는 접선 방향, 속도 성분이죠. 원의 중심이 뭐야? 곡률 중심이죠. 곡률 중심. 이렇게 법선 방향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법선 가속도가 이렇게 존재하고 접선 가속도가 이렇게 발생할 텐데 이 접선 가속도가 얼마라는 얘기야? 제로다 이거죠. 접선 가속도가 제로다. 그리고 V는 곡률 반경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니까 곡률 반경이 여기서 뭐야? R이죠, R. R이 어디를 잡든지 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든지 간에 이렇게 움직였든지 간에 곡률 반경은 반지름이 됩니다. 곡률 반경 R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가 속도죠. 이 속도를 일정하게 회전 운동해요. 접선 속도는 제로니까. 법선 가속도는 곡률 반경분의 속도 V죠. 선속도의 제곱. R분의 V제곱이죠. R분의 V제곱으로 표현이 돼요. 법선 가수 성분이. 이렇게 해서 일정한 법선 가속도로 해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운동을 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았어.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 두 바퀴째 돌아. 이렇게. 그럼 같은 운동을 계속 하는 거죠. 원 운동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돈 거를 원 사이클. 그죠? 원 사이클이 2파이 라디안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주기성을 갖고 있는 반복 운동이다 말이죠. 주기성을 갖고 있는 반복 운동. 이런 경우에 고유 주기를 구하라. 보통 우리가 주기라고 표현합니다. 주기라고 표현해서 t로 놓죠. t. 고유 주기를 구하라. 그럼 주기는 뭐야?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원 사이클을 이루는데 몇 시간 걸리느냐 이런 얘기야. 주기는 즉 1사이클당 걸린 시간이에요. 1사이클당 걸린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위는 세크 퍼 사이클이죠. 기본 단위는 세크 퍼 사이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세크 퍼 사이클인데 그냥 세크로만 넣어요. 주기를.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
주기 몇 초다 이렇게만 줘. 문제상에서 주기 몇 초다 그러면은 시간으로 착각하면 안 돼. 시간으로 착각하면 안 돼. 그러면 t를 구하겠다. t를 구하겠다. 그럼 각속도를 알고 있으면 각속도가 라디안 퍼 세크잖아요. 그죠? 라디안 퍼 세크야. 각속도가. 그거를 사이클로 나눠. 사이클로. 1사이클이 2파이 라디안이야. 그러면 각속도 오메가를 각속도 오메가를 즉 시간이 나와야 되니까 2파이를 각속도 오메가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면 세크 퍼 사이클, 세크 퍼 사이클, 세크로 표현된다 이거지. 사이클은 생략을 하고 그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오메가분의 2파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오메가분의 2파이 이렇게. 요 주기를 뒤집은 값을 고유진동수라고 얘기해요. 고유진동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유진동수는 단위 시간당 사이클 수가 되겠죠.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고유주기는 단위 사이클당 시간이고 고유주기는 단위 시간당 사이클 수. 사이클 수. 이렇게 보면 돼요. 단위 시간당 사이클 수. 그래서 단위는 사이클 퍼 세크 이렇게 되겠죠. CPS는 헤르츠라고도 표현합니다. 헤르츠. 이렇게 해서 고유진동수, 주기의 역수다 이거지. 그래서 고유진동수를 스몰 f로 놓으면 주기 t분의 1이에요. 2파이분의 오메가, 2파이분의 오메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2파이분의 오메가. 이렇게. 그러면 기본식입니다. 주기를 구하고 고유진동수를 구하는 거는 특히 이제 6장의 진동학이죠. 6장이 기계진동학. 진동 부분에서는 이게 기본적인 표현이야. 진동은 주기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물체의 운동이기 때문에 진동을 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고유 주기를 구하라, 고유 진동수를 구하라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오메가 각속도를 구해줘야지 되는데 이 각속도를 또 뭐라고 얘기를 해? 오메가 각속도를 각진동수라고 얘기도 하죠. 각진동수, 뭐 단진동수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오메가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주기를 구하거나 고유진동수를 구하려면 오메가를 구해놔야지 돼. 이렇게 구해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원운동인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돼요? 원운동인 경우에는 오메가가 60분의 2파이 n, 60분의 2파이 n이잖아요. 그러면 2파이 n분의 60이죠. 2파이 n분의 60을 곱한 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n분의 60 이렇게 정의되겠죠. n분의 60. n분의 60 이렇게 여기서는 60분의 n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제 속도에 대한 표현식이라든가 법성과 속도에 대한 표현식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기에 대한 표현식과 고유진동수를 구하는 표현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등속 원운동을 정리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정리한 거예요. 주기하고 진동수 때문에. 주기하고 진동수 때문에 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반경방향 성분과 횡방향 성분을 갖는 물체 운동을 보겠습니다. 반경방향 성분과 횡방향 성분을 갖는 물체 운동. 물체 운동. 뭐죠? 역시 뭐 어떤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물체가 움직여요. 이런 곡선을 따라서 물체가 움직여. 질량이 m인 물체가 움직입니다. 움직여. 이때 이제 이 곡선의 접선 방향, 이 곡선의 접선 방향하고요. 이거의 직각인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봐요. 곡률 중심은 이제 안에 있겠죠. 이렇게.
이런 운동은 접선 방향과 법선 방향 성분을 갖는 물체 운동으로 봐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요 방향을 종방향으로 봐요. 종방향. 그래서 R 방향으로 보고요. 종방향. 즉, 그 반경 방향, R 방향으로 보고, 이 접선 방향은 횡방향으로 봅니다. 횡방향. 횡방향으로 보죠. 직각이죠. 직각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R 방향, 반경 방향의 단위 벡터는 2R 햇으로 놓고요. 횡방향의 단위 벡터는 2세타 햇으로 놓겠습니다. 네? 반경 방향의 단위 벡터는 2R 햇, 횡방의 단위 벡터는 2세타 햇. 이렇게 보죠. 네? 자, 이런 이제 반경 방향 소물과 횡방향 소물을 갖는 물체 운동의 예로서 이렇게 이제 힘지점에 막대를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요. 막대를 하나 연결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고리를 하나 이렇게 링크라고 얘기도 하고요. 고리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매달 하나 이렇게. 고리 또는 링크 질량이 M인 고리를 이렇게 해서 이 막대가 이렇게 눕혔다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 이 회전 방향을 횡방향으로 잡는 거죠. 회전 방향을 횡방향으로 잡아. 이렇게. 그러면 막 고리가 쫙 밑으로 내려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으로 쫙 내려와. 반시계로 돌면 쫙 내려와. 그런 고리는 지금 막대를 타고 미끄러지는 운동도 하고 병진 운동이죠. 병진도 하고 회전 운동도 해요. 회전 운동도. 그러면 평면 운동의 질점의 평면 운동 개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리가 이제 그렇게 고리가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고리는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돌면서 회전을 하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딱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좌표를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회전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막대의 축방향, R 방향, 반경 방향, 그리고 회전 방향은 결과적으로 이 R 방향의 직각인 방향이죠. 직각인 방향은 횡방향이 돼요. 횡방향. 이렇게 됩니다. 이때 위치 벡터를 질량 M인 고리 링크의 위치 벡터를 이렇게 R 벡터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즉 원점 O에서 회전 중심점 O에서 질량 M인 링크의 고리까지 위치 벡터가 R 벡터. 위치 벡터를 R 벡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R 벡터. 그러면 위치 벡터를 여기서 표현하면 R 벡터는 R에 ER 햇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R에 ER 햇. 그래서 O에서 요 고리까지 거리가 R이다 이거죠. 거리가 R. R에 ER 햇. R 방향, 반경 방향의 단위 벡터는 ER 햇 이렇게 봤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위치 벡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위치 벡터는. 이거를 속도를 좀 구하고 싶어. 그러면 미분하면 되죠. dt분의 d에 R 벡터 dt분의 d에 R에 ER 햇 이걸 미분해요. 미분해. 그러면 dt분의 dr에 ER 햇 플러스 R에 dt분의 d ER 햇 이렇게 나옵니다. dt분의 d ER 햇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단위 벡터에 대한 시간적 변화요. 접선 방향, 법선 방향 성물 가는 물체 운동에서 했던 거랑 같은 개념에서 보면 돼요. dt분의 dr은 반경 방향의 시간적 변화요. 이게 제로냐? 제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얘가 돌아요. 이렇게 돌아. 그러면 이만큼 돌았어.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반경 방향, 횡방향을 이렇게 잡아요. 잡을 때 역시 그 반경 방향과 횡방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실제 향하는 방향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변화율을 단위 벡터의 시간적 변화율을 정리했을 때는 오메가의 2세타 햇 이렇게 나오고요. 반경 방향의 시간적 변화율
반경 방향 단위 벡터의 시간적 변화율. 오메가 2세타 이렇게 나오고 dt분의 d세타 d 2세타 햇은 이거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2r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단위 접선 방향, 법선 방향에서 했던 것대로 적용을 시키면 돼요. 적용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dt분의 dr의 2r 햇 플러스 r 곱하기 오메가의 2세타 햇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반경 방향과 횡방향 성분을 갖는 물체의 운동에서 속도를 정리하면요. 속도를 정리하면 반경 방향의 속도 성분 플러스 횡 방향의 속도 성분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때 반경 방향의 속도의 크기는 dt분의 dr이야. dt분의 dr. dt분의 dr. dt분의 dr.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는 델타 t분의 델타 r. r을 시간의 함수로 줬을 때는 시간으로 1차 미분해서 반경 방향 속도 성분을 잡으면 돼요. 이때 시간이 몇 초 흘러갔다라고 해서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시간을 갖다 집어넣고 VR 속도를 구한다는 얘기죠. 내지는 R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했다라고 해서 평균 속도 개념에서 구할 수 있고 델타 t분의 델타 R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또는 dt분의 dr을 R의 닷으로 넣을 수 있죠. R의 닷 이렇게 R의 닷 표시는 dt분의 dr을 의미하는 거죠. V세타는 R 곱하기 오메가예요. R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R 곱하기 오메가로 해서 V세타 이게 V세타죠. 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R의 오메가는 dt분의 d세타죠. dt분의 d세타니까 R의 곱하기 오메가를 세타 닷으로 넣을 수 있어. dt분의 d세타를 세타다. 이렇게 해서 그럼 속도 V는 루트 반경방의 속도 성분의 제곱 플러스 횡방의 속도 성분의 제곱으로 해서 구해주면 되죠. 이렇게. 자, 요거를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그림을 참고해서 이렇게 반경방향과 횡방향 성분을 갖는 물체 운동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겠다. 그럼 속도를 해석하려면 이거를 적용시키면 된다 이거지. 이거를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거냐? 가속도는 A 벡터는 dt분의 dv 벡터가 되겠죠. dt분의 d v 벡터는 이걸 갖다 대입시켜야지. vr 벡터 플러스 v세타 벡터니까 vr은 뭐야? vr은 요거죠. r 닷 곱하기 r 닷 곱하기 2r 햇 플러스 요거는 r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는 세타 닷 곱하기 2세타 햇 이렇게. 이걸 미분해야 돼. 이렇게. 이걸 미분해 그러면 먼저. 앞에 거 한번 미분하면 R2 닷. R 닷을 한번 시간으로 미분하니까 R2 닷 2R 햇 플러스 R 닷 곱하기 2R 햇을 시간으로 미분해. 2R 햇을 시간으로 미분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잖아. R 오메가 2세타 햇 얘를 미분하면 R 오메가 세타 닷 곱하기 2세타 햇 이렇게 플러스 그다음 요걸 미분해요. 요걸 3중 미분이죠. 이거는 3중 미분이니까 R 닷 곱하기 세타 닷의 2세타 햇 2세타 햇 플러스 중간 거 미분합니다. 세타 2 닷 곱하기 2세타 햇 이렇게 R 세타 2 닷 2세타 햇 마이너스 2세타 햇을 미분해야죠. 2세타 햇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의 2R 햇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R 세타 닷 곱하기 오메가니까 세타 닷의 2R 햇이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R 세타 닷 2세타 햇을 미분합니다. 미분하니까 R 세타 닷은 그대로 오고 2세타 햇을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2R 햇이었으니까 오메가는 세타 닷이니까 세타 제곱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니까 여기서 R 방향은 R 방향끼리 이렇게 반경 방향은 반경 방향 성분끼리 이렇게 묶어요.
묶고 횡방향 성분은 횡방향 성분끼리 이렇게 횡방향 성분은 이렇게 횡방향 성분끼리 이렇게 묶어 묶어. 자 그러면은 R2 마이너스 R 세타닷의 제곱 횡방향의 가수 성분 반경방의 가수 성분입니다. 횡방의 가수 성분은 이렇게 R 닷 R 세타닷 이건 잘못했군요. 여기 R 빠져야 돼. 그죠?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예. 이렇게. R 다시 나오고, R 다시 그대로 나오고, 2R 햇만 미분하니까 2R 햇을 미분하면 세타 닷에 2세타 햇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거 제가 잘못 썼고. 이렇게 해서, R 세타 닷에 두 개가 나오죠. R 세타 닷은, R 닷 세타 닷 두 개야. 두 개. 이렇게. 그리고 R 세타 닷의 제곱. 이렇게 해서 묶어야죠. 묶어서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해주면, R2 닷, R2 닷 플러스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제곱에 2R 햇 반경방향의 가수 성분이고요. 플러스 요거 이제 정리하니까 요거는 R 닷 세타 닷 2세타 햇이 맞습니다. 이렇게 R 세타 2 닷 플러스 2배의 R 닷 세타 닷 이렇게 해서 2세타 햇 이렇게 정리되죠. 정리돼서 요거는 반경방의 가수 성분 AR에 2R 햇 AR 벡터 플러스 요거는 횡방향의 가수 성분에 2세타 햇을 곱한 거니까 벡터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반경방의 가수 성분은 R2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제곱 횡방의 가수 성분의 크기는 R 세타 2 닷 플러스 2배 R 닷 세타 닷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가속도 성분은 반경방의 가수 성분 플러스 횡방의 가수 성분의 합으로 표현된다. 반경방의 가수 성분은 R2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제곱으로 이렇게 횡방의 가수 성분은 R 세타 2 닷 플러스 2배의 R 닷 세타 닷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속도 A의 크기는 루트 AR의 제곱 플러스 A 세타의 제곱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경방향 성분과 횡방향 성분을 갖는 물체 운동에서 속도 가속도를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아마 유체역학을 정리한 사람들은 유체역학의 2장에서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에서 그 반경방향의 가수 성분 AR을 R2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제곱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서 공식을 만든 게 있죠. 공식을 2지분의 V 제곱 해가지고 유체역학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용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액체를 이렇게 받아놔요. 유체를 받아서 등속 원운동을 시켜 이렇게. 그러면 자유 표면이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물선으로 바뀌잖아, 그죠? 포물선으로 바뀌어요. 이때 이제 높이 H를 구하겠다면 H는 2지분의 V 제곱으로 정리됐죠. 용기는 지금 원통입니다.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면 V는 R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죠? 이때 R은 회전속도, 즉 회전속도니까 여기서 뭐예요? 회전속도니까 R 오메가 이거죠. 속도는 속도는 이거야. R 오메가에서 적용을 시킨 거고 2지분의 V 제곱을 정리할 때 R 방향에 동적 힘의 평형 방정식 적용시켰단 말이야. 동적 힘의 평형 방정식 적용시킬 때 AR, R2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 제곱 적용시켰잖아. 그죠?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이식을 했었죠. 정리했었죠. 그죠? 그거 말씀드리는 거야.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동력학에서 정리할 때 왜 AR 그 반경방의 가수 성분이 R2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느냐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 드린 겁니다. 이렇게 지금 결과식이 R2닷 마이너스 R 세타 제곱 A 세타는 R 세타 2닷 플러스 2배 R 닷 세타 닷 그래서 나온 게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뭐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R 닷은요 R 닷은 DT분의 DR을 계산하는 거고요. R2 닷은 DT 제곱분의 D제곱 R이죠. R을 두 번 미분한 거야 시간으로. 세타 닷은 각속도 오메가죠. 오메가야. 이게 DT분의 D세타 얘기하는 겁니다. 세타 2 닷은 이건 각가속도 알파죠. 각가속도 알파에서 DT분의 D 오메가요. 그럼 DT 제곱분의 D제곱 세타를 표현한 거죠. 이 관계 그대로 R을요. R과 세타를 시간의 함수로 주고 R과 세타를 시간의 함수로 줘요. R과 세타를 시간의 함수로 주고 이 계산을 해서 속도나 가속도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도.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알고 있어야 풀리겠죠. 제가 이제 높아심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문제를 한번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오메가가 즉 알파가 각가속도란 말이죠. 알파가 각가속도야. 이 알파가 일정한 운동, 알파가 일정해요. 등 각가속도, 등 가속도 운동으로 볼 수 있죠. 감소 운동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자, 그럴 경우에 이제 기본식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정리한 거나 마찬가지로 알파가 dt분의 d 오메가잖아요. dt분의 d 오메가. 이게 일정해요. 이걸 시간에 대해서 1차 미분을 해줍니다. 1차 미분을 해주면 나중 각속도는 초기 각속도 오메가 제로, 그죠? 초기 각속도 오메가 제로 플러스 알파 t 이렇게 나오겠죠. dt분의 d 오메가를 1차 미분을 해줍니다. 적분을 해줍니다. 이제 적분을 해주면 나중 각속도 오메가는 초기 각속도 오메가 제로 플러스 알파 t 이렇게 이거를 미분을 해줘요. 이거를 미분해주면 적분을 해줘요. 적분을 해주면 1차 적분을 해주면 각변이량을 구할 수 있어요. 각변이량 세타는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알파 t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돼. 네, 정리가. 그리고 체인룰을 적용시켜서 나중 각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초기 각속도의 제곱은 2배의 알파 곱하기 각변이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의 단위는요. 오메가의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그죠? 라디안 퍼 세크고 세타의 단위는 라디안이죠. 이거 하셔야 돼. 도로 주면 라디안을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알파의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표현식을 또 적용시켜서 푸는 유형의 문제도 나오니까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정리한 것처럼 나중 속도 V는 초기 속도 플러스 등가속도 곱하기 시간 t 변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배의 A의 변이 S 이렇게 해서 정리된 것처럼 등 각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도 이런 표현식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종종 써먹는다 이거죠. 문제 풀면서 종종 써먹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종종 써먹으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나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장 질점의 운동학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해가기 때문에 문제를 좀 풀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보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챕터별로 연습 문제를 구성하지는 않았는데 처음부터 실장 연습 문제 처음부터 쭉 보면은
우리 순서대로 이 챕터 순서대로 문제가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뒤에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내용도 한 번씩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를 한꺼번에 좀 풀어드릴게요. 내용 정리 우선 다 하고 나서 한꺼번에 문제는 문제대로 한꺼번에 쭉 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했던 이런 내용들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문제는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우선 정리를 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3장 질적 운동 역학부터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